24, 25, 26년은 굉장히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네. 왜 앞으로 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왜 데이터로 보이는지, 그리고 왜 김기원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이거를 제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해부터 입주물량 계속 줄어들죠. 네. 앞으로 전세수가 더 오르겠죠. 네. 전세가는 오르겠죠. 그럼 매매가도 견인을 한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분양가가 네.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공사비라든지 자재값 이런 게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높은 분양가가 이 기존에 있던 주택의 가격을 그냥 같이 상승시키지는 않을까요? 순전히 그거는 그냥 뇌피셜이고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는 공급 사이드잖아요. 네네. 건설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분양가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거든요. 분양가를 낮추려면 방법은 몇 가지 것들인데, 첫째, 땅값이 왕창 떨어져야 돼. 그렇죠? 근데 땅값 쉽게 잘 안 떨어지죠.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정말 낮추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많은데, 수요 사이드에서는 이 너무나도 비싼 가격을 떠받쳐 주기가 힘들어요. 건설사가 신규 공급을 하기 아주 어려워질 거다. 지금 아무리 지방이라 할지라도 평당 1200, 1300이 거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분양가가. 네. 그 밑으로는 손해 난다는 거예요, 지금. 33평 기준으로 그러면 한 1200 계산하면 얼마예요? 거의 4억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 아무리 시골 깡촌이라 할지라도 33평 기준으로 4억 이하에 분양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런데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 중에 4억 이하짜리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많아요. 정말요? 많아요. 그런데도 미분양이라는 말이죠. 네. 왜? 사람들은 쏠림 현상이니까. 지금 안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뭐 완전 시골의 아파트를 사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구와 일자리가 느는데 미분양인 지역들이 있어요. 4억 미만에 이런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타기에 절호의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미분양이 2달 연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22년에 사상 초유의 폭락장 기억하시죠? 단기 폭락장. 네. 반년 만에요, 여러분들. 20에서 50%가 빠졌습니다. 반년 만에요. 기억 안 나세요? 반년 만에 그렇게 빠졌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미분양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23년 1월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 꺼내고 특례 보금자료 나오고 그러면서 안정이 되면서 미분양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12월 달부터 다시 2달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분양이 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위기만 보면 안 되고 기회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지방에 지금 분양가가 4억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올해 안에 잘못 주축하시면 정말로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니까요. 미분양이 계속 다시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데이터로 볼 때 이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좀 볼 수 있어요. 최근 한 4년 가까운 시기에 미분양 네. 차트입니다. 이제 보시면 2020년 이후로 평균 미분양이 이제 37,850세대 정도 됐는데요.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를 했죠. 부동산 시장이 좋았으니까. 네. 근데 21년 12월 달부터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했죠. 네. 쭉쭉쭉. 그리고 빨간불 들어오는 난리 났죠. 이제 부동산 시장. 그리고 조금씩 감소를 하다가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주황색 선. 이게 준공의 미분양이에요. 네, 악성이라고 그렇죠. 부르죠. 이미 돈 들여서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다 아파트가 지어졌어. 근데도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회수를 네, 하나도 못 한 거예요. 10원도.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뭐 10%, 20% 내죠? 그리고 중대금 대출을 받아서 건설사나 시행사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회수가 되는데, 악성 미분양은 내가 돈 들여서 아파트 싹 다 지어놨는데 계약금도 지금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아파트가 어때요,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이런 식으로 다시 늘어난다? 또다시 2차 하락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 수도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은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잦은 폐업 신고를 한 회사들이 네. 10년 만에 최대라는 기사가 나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올해 저는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은 상중 하저, 하반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본 게임은
올해 하반기다. 특히 또 올해 4월에는 이제 총선이라는 네. 빅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문제들이 이 총선을 기점으로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총선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총선 전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뭔가 문제가 안 생기게끔 네.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 좀 뭐 터질 건 터지게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왜냐면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선이 지나고 이제 딱 드러날 수 있는 문제 중에 네. 가장 좀 집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한 거는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죠. 중장기적으로는 대세 하락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급격 하락을 불러올지 완만 하락을 불러올지 또 하락을 어느 정도 할지는 앞으로 나오는 정부의 정책들이 저는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 뭐 건설사는 굉장히 문제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취득세 면제해 줄게. 주택세에서도 빼줄게. 뭔가 강력한 정책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지방의 이런 미분양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중장기적인 대세 방향은 정부 정책 할아버지가 와도 못 바꿉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나 24년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정부 정책 당국자분들이 계시다라면 큰 문제가 터지지 않게끔 잘 좀 이런 정책들을 빠르게 시급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정책 담당자분들께 얘기를 하셨고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실수요자분들께는 네. 이제 뭐를 좀 주의 깊게 봐라, 뭘 좀 조심해라라고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사실 누구보다 부동산 대세 상승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김기원이 뭐 어디가 뭐 좋다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진짜.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앞으로 좋아질 부동산 시장 중에 하나로 제가 울산이 일단은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물론 울산이 지금 당장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앞으로 울산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왜 데이터로 보이는지 그리고 왜 김기원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이거를 제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지역 분석 서울 보고 싶으면 서울, 울산 보고 싶으면 울산 또 울산에서 구별로 보고 싶으면 구별로 시공으로 들어가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울산을 한번 보자고요. 근데 울산이 지금 보면은 매매가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아직은 아주 약한 상승입니다, 지금. 예. 근데 전세는 어때요? 추세적인 지금 상승으로 뭔가 들어서는 게 눈에 보이죠? 네. 자, 요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자, 지금 울산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평균이죠. 역사적인 평균이 80인데 82죠. 네. 즉 허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무릎이 어디냐? 이 정도입니다. 75 정도. 코로나 직전에 이때 69. 이거는 이제 금리도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도둑놈 싶은 것 같고 75 정도면 충분히 저는 무릎 정도라고 봅니다. 그럼 네. 82에서 75면은요. 이제는 하락폭이 10%도 안 남았습니다. 허리 정도까지 일단 떨어졌다. 제가 가장 거품이 많다라고 하는 서울을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네. 울산으로 갈게요. 왜 제가 서울에 거품이 많다고 하는지. 이게 서울 데이터예요. 평균 251인데 319야. 서울 여러분들 거품 진짜 많습니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자, 울산 보겠습니다. 울산은 지금 허리까지 많이 떨어졌다. 자, 소득 대비해서도 평균까지 떨어졌죠. 만약 2012년대부터 보잖아요, 이거를. 벌써 평균 밑으로 떨어졌어요. 가시권에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자, 일단 매매 수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직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전세 시장입니다.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울산은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울산의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입주 물량을 결합하면 됩니다. 네. 입주 물량 결합을 해볼게요. 자, 작년에 이거 보이세요? 이 입주 폭탄? 네.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23년 이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네. 자, 근데 올해부터 입주 물량 계속 줄어들죠. 네. 공급이 계속 줄어들어. 앞으로 전세 수급은 더 오르겠죠. 네. 자, 그럼 전세가는 더 오르게. 오르겠죠. 그럼 매매가도 견인을 한다. 그렇죠. 우리가 네. 이론적으로 들어맞는 게 여기에 지금 딱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자, 수요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 다음에 PIR. 왜? 집값이 소득 대비해서 비싼지 싼지 내가 대출 끌어다가 내가 한 달에 갚는 돈이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생각 안 하고 집 사시는 분 계세요? 서울의 아파트를 한 달에 내가 10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그럼 사요. 사요. 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수요라는 거는 결국에 비싸냐 싸냐. 우리 기자님도 당장 사시겠다잖아요. 지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사죠. 근데 그게 지금 서울은 얼마다? 360만 원이다. 자, 근데 울산의 수요를 봤을 때 지금 허리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한 달에 얼마예요? 82. 살 수 사야죠. 어때요? 사러 갈까요? 네? 울산으로. 울산에 제가 또 하나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요게 이제 매매 수급이고 요게 전세 수급인데 전세 수급 먼저 좋아지죠. 네. 근데 매매 수급은 빨간불 들어와요? 아직 안 아직이네요. 들어와. 네. 근데 전세 수급이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매매 수급에 빨간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들어온다니까요. 네. 가격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주택금액지수나 PIR이 평균보다 낮은 상태, 즉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만만한 상태 가격,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런 상태에서 전세 수급이 올라가면은 매매 수급이 따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어. 거기다 미분양도 공급인데 미분양도 줄고 있죠? 자, 거기다 요게 전세 매물인데 전세 매물이 계속 줄고 있죠. 네. 근데 아직은 매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물이 여전히 많아. 네. 근데 이 상태로 6개월, 1년 지나잖아요? 월세 매물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입주 물량이 없는데. 전세 수급은 굉장히 높은데. 네. 전세 매물 줄겠죠? 최소한 늘진 않겠죠? 그러면 매매 매물도 감소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겠죠. 울산에 또 상당한 또 호재가 하나 있는데 오. 최근 1년 동안에 일자리 증가율 1등이 누굽니까? 울산입니다. 자, 일자리가 는다라는 거는 수요가 늘죠. 수요가 는다라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자,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어떻게 된다? 계속 준다. 자, 이 원리 패턴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제 혼자의 뇌피셜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인사이트를 결합해서 좋은 의사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기회들이 오고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울산이나 이런 데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경매에 들어가요. 자, 울산에도 지금 아파트 경매 나온 거 많아요, 안 많아요? 꽤. 경매가 좋은 거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몇 프로? 최소한 10에서 15% 싸게 살 수 있다. 지금 울산에 이렇게 경매 지금이라도 사셔도 된다니까요.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엄청난 팁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공부하시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24, 25, 26년은 굉장히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네. 김기원이 기회 얘기하는 거 지금 보셨나요? 근데 이미 울산이나 또 충남이나 뭐 대구나 뭐 인천이나 좀 많이 하락한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에서는 점점 기회들이 지금 보여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에서 경매로 하면은 더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경매 물건은 계속 더 많아질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데이터랑 경매를 결합해서 하시면 엄청난 기회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지금 거의 시작이 되고 있다. 네, 오늘 대표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딱 울산을 예로 들으시긴 했지만 이 여러 가지 데이터 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지역에서 보시고 네. 데이터들 그리고 이론이 이렇게 맞는다면 네. 거기서 이제 또 본인들의 인사이트로 음. 섞어서 이제 보시다 보면 충분히 또 말씀하신 기회 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